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지난 1월 14일부터 이제 지정 약국들로 공급이 시작이 됐고,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 있거나 재택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팍스로비드 처방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팍스로비드 어떤 약인가요? 이때까지는 저희가 주사제로만 이렇게 치료를 해왔잖아요. 맞아요. 이제 화이자에서 먹는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서 중증으로 갈 위험이 있으신 분들, 그 중에서도 40kg 이상,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들이 드시게 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 정식의약품으로 승인되진 않았고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는데, 긴급 사용 승인 품목이 저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저희 다 그렇죠. 그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긴급 사용 승인 품목이에요, 이 팍스로비드가. 그래서 다른 의약품처럼 어떤 철저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오랜 기간의 어떤 유효성을 입증받아서 어떤 법령으로 의약품 허가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런 공중보건 위기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사용 승인이 됐고 코로나 확진자에게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이게 실제 이제 정식 의약품이 될지 안 될지는 또 다음 문제인 이런 상황이고요.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약을 먹으면은 몸속에서 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 말로는 작용 기전이라고 하죠. 어떻게 이 약이 작용을 하는가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침투해서 그 세포 안에서 분열을 시작하고, 그게 분열되면서 세포로 계속 확장되어 나가면서 각종 염증 반응들을 유발시키는 단계를 얘기하는데,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증식하는 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19 mRNA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그 RNA 핵산을 분열하고, 그 다음에 그 핵산을 가둘 수 있는 그런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단백질은 분해가 돼야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서 계속 복제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해치는 약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아주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일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게, 이게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왔다고 뉴스에 막 나오니까 어디서 살 수 있냐, 여기 약국에 지금 팍스로비드 파냐,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네.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약품들과 다르게 식약처 통제 하에서 재택치료 환자 그리고 생활치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재택치료 전담 약국으로만 집중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으로 치면 2만 개 약국 중에 270여 개 약국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팍스로비드를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약국들을 다니신다거나 병원을 다니면서 팍스로비드 처방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안 되신다는 거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제 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박스 하나가 1인용입니다. 박스 하나가 1인용이고 여기에 지금 30정의 알약이 들어있고, 30정 중에 네. 20정은 분홍색이고 10정은 흰색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약이랑 조금 다르게 네. 먹는 방법이 복잡해요. 그래서 분홍이, 하양이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죠? 이름이 진짜 어렵거든요. 네. 이 팍스로비드에 들어있는 알약 성분명이. 분홍색 타원형 정제는 니르마트렐비르 150ml짜리고요. 니르마트렐비르. 네, 그 다음에 흰색 정제는 리토나비르 100ml짜리입니다. 네. 보통 성인의 1회 복용량은 분홍색 정제 2알, 흰색 정제 1알. 그러니까 니르마티렐비르 300ml와 리토나비르 100ml를 복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한 번 먹을 때 알약 3개를, 분홍색 2개, 흰색 하나, 이렇게 그렇게 3개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루 2번 12시간 간격으로 5일 동안 쭉 복용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 8시에 먹었으면 저녁 8시 이렇게 그렇죠. 복용을 하게 되고 5일간 쭉 먹는 거죠. 네. 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때 분홍색 2알, 흰색 하나를 정해진 시간에, 예를 들어서 오전 8시, 오후 8시 이렇게 계속 5일간 복용하게 되는데, 이게 깜빡하고 복용 시간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용 시간을 놓쳤을 때 채 8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 인지한 시간에 바로 새 알을 복용하고요. 8시간이 지났다면 그거는 건너뛰고 다음 시간에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약을 밥을 먹고 먹어야 하나요? 아, 약을 안 팍스로비드는 먹고 밥을 먹고 먹어야 되는 약인가요? 팍스로비드는 그 식전, 식후,
그다음에 음식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큰 보고는 없기 때문에 크게 음식물과는 무관합니다. 식전에 드셔도 되고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시간만 잘 지켜서 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먹기 편한 12시간 간격을 잘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8시, 8시, 9시, 9시 이런 식으로. 요즘 뭐 휴대폰으로 알람 정해 놓으시고 네. 그 알람 스케줄에 맞게 드시면 훨씬 잊지 않고 정확하게 복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복용법을 까먹으셨다 하시면은 그 인지한 시간에 조제 약사에게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굉장히 네. 가장 손쉬운 방법일 네. 수 있습니다. 네. 분홍색 알약 2개랑 흰색 알약 하나씩 먹는 건데 왜 그렇게 3개나 먹어야 돼요? 분홍색만 먹으면 안 되나요? 둘 다 그 단백분해 효소 억제제로 개발된 약물이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증식에 필요한 단백분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이 억제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너무 분홍색 약이 이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약인데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약을 먹으면 간에서도 대사가 되고 신장에서도 대사가 되는데 이 분홍색 우리 코로나19 치료제들은 너무 빨리 대사가 돼서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도록 다른 약을 썼는데 그 약이 바로 리토나비르. 네. 흰색 알약이 2가지 약을 같이 한꺼번에 먹어야지만 효과가 제대로 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흰색 알약이 원래는 HIV 치료제로 쓰시는 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HIV가 없는데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내가 HIV 치료제를 먹어도 되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괜찮을까요? 우리 몸 안의 세포에서 작용하는 특수 그런 어떤 RNA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큰 이상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즈 치료제를 꼭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부감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게 코로나 그럼 양성 판정을 받으면 바로 먹는 건가요? 언제부터 먹는 거예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도 무증상 감염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무증상 감염자들은 굳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양성이 나오고 그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현된 시기부터 시작해서 5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증상 발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발열, 기침 또는 호흡곤란 같은 기관지 이상 증상 등이 나타났을 때 복용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언론으로도 많이 나와서 물어보시는데요. 다른 약이나 영양제랑 이 팍스로비드를 같이 먹어도 되는지 굉장히 병용금기 성분이 많은 약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많은 약들이 지금 이 팍스로비드하고 많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팍스로비드 복용에 제한점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에는 DUR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분들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약을 드시는지 다 알고 있어서 다 걸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알아보시고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다 이렇게 걸러줄 수가 있는 거죠. 곧 이제 증상이 발현돼서 팍스로비드를 복용해야 되는 경우라면 내가 기존에 먹고 있는 웬만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중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양제도 그렇죠. 가급적이면. 영양제도 네.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약들 혹은 복용 중이었기 때문에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없는 약들이 존재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병용 금기 약물인 건데요. 그 팍스로비드와 병용하면 안 되는 금기 약물들이 28가지 정도가 식약처에서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 해당 약물 처방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그 해당 약물에 대한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도 아니라면 팍스로비드 말고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일반 의약품 중에서 그 약물 그 검색 시스템에 걸리지 않는 세인존스워트 같은 성분은 그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팍스로비드 처방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세인트 존 스와트 같은 경우가 뭐 불안 장애나 아니면 뭐 갱년기 장애에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일반 의약품이기도 하고 또 해외 직구로도 많은 분들이 사서 드시는 약이더라고요. 구체적인 성분을 모르신다면 당연히 처방을 받기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복용 중이신 약이 있다면 그게 뭐가 됐든 일단은 의사나 약사에게 다 보여주시고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모든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알려져 있는 제일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팍스로비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미각 이상, 근육통,
뭐 복통 설사, 혈압 상승 정도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즉시 조제 약사에게 알리고 또 이에 대한 피해 구제 방법들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작용들을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 알리는 것도 되게 전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이게 해요. 다 하나의 데이터죠. 그렇죠. 왜냐하면 타미플루가 처음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는 소아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우울에 대한 자살 부작용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알려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당연히 약국이나 병원에서 그거를 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매뉴얼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긴급 사용 품목으로 이렇게 약이 승인됐을 때는 나만 그 부작용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알려주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팍스로비드라는 정말 새로운 약을 취급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약국이 받고 있는 건 아니고 현재 270여 개의 약국에서 팍스로비드를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약국들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이 약물의 사용 금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DUR 점검이죠. 일단 처방 점검을 하고요. 환자랑 먼저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용 금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시진 않은지 현재 뭐 약을 뭐 복용하고 계신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요. 그리고 약물이 어쨌건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중 포장을 하고 또 어쨌건 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 포장을 합니다. 저희가 이 약들을 그 환자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대리 수령을 보통은 하기 때문에 신분 확인을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신분 확인 절차가 있고 또 약이 잘 그 확진자에게 전달이 됐는지 재택치료 확진자에게 전달이 됐는지 약 도착을 또 확인을 유선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이 유선상에서 이제 약 먹는 방법이나 복용 시간을 잊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부작용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복약 지도를 전화상으로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 약이 굉장히 고가의 약이에요. 이 약들이 또 하나하나 반출이 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약국 안에서 재고 관리를 실시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이 도착하면 바로 심평원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고 또 약이 나가면 그날 저녁 6시까지 나간 수량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지금 팍스로비드가 많이 나갔고 어느 지역에 약이 많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산상으로 사용 확인을 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약을 굉장히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12시간 간격으로 5일간 연속적으로 복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용 용법을 잘 인지하고 복용을 하고 계신지 또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지정약국 책임 하에서 전 과정이 환자 안전관리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2번이나 3번 먹었는데 중증으로 이행되는 바람에 나머지 약을 못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팍스로비드를 폐기해야 됩니다. 그 정해진 네. 절차가 뭔가요? 남은 약을 본인이 받은 약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은 약은 철저하게 밀봉한 채로 보관을 해주시고 뭐 재택치료나 격리 기간이 끝나시면 인근 보건소나 약국에 폐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약국이 재택치료 확진자들 처방을 받는 전담 약국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야간 뭐 휴일 이럴 때도 저희 약국에 전화도 많이 주시고 실제 처방이 나와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한 처방 조제를 위해서 약국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지정 약국들이 전국에 한 300개 가까운 약국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와 싸우고 계시겠지만 이 곁에는 약사들이 함께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런 코로나 치료제가 됐든 어떤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 속에서 필요한 약물적인 궁금증은 언제나 가까운 우리 약사님들에게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약사로서 물론 가능하면 팍스로비드를 먹는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그 팍스로비드를 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는 백신 접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정해진 스케줄대로 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코로나19 양성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재택치료가 시작된 분들의 경우에는 그 몸 관리 잘 하시면서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의료진에게 연락해서 팍스로비드 복용을 신속하게
시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이 코로나19 국가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